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애고수TV 송미정입니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2대1, 2대2 여럿이 하면 더 좋을까요? 집단 성행위를 즐기는 사람들의 심리와 실태에 대해서입니다. 얼마 전 강남 한복판에서 집단으로 성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과 내용이 공개돼서 우리한테 충격을 안겨준 일이 있습니다. 이 업소는 인터넷으로 참가자를 모집해서 10에서 30만 원의 입장료를 받고 직접 참여하거나 타인의 행위를 관전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자발적 참여고 성매매가 아니었기 때문에 업주만 처벌받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저는 더 놀랐습니다. 사실 이런 관계 유형은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성문화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청한 넷플릭스 드라마 브리저튼의 배경이 1800년대 런던이거든요. 그런데 시청 중에 집단으로 성을 즐기는 장면을 보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관계 유형이구나 라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문화가 확산된 시기는 베트남 전 당시 미국 사회로부터입니다. 장기간 전쟁으로 사회 규범이 흔들리면서 원초적 쾌락을 추구하는 심리가 확산되었고요. 그래서 침실에 다양한 성을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IMF 전후로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불안과 초조함을 잊기 위한 집단적 행위가 이런 문화적 형태까지 만들어낸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것을 일종의 도덕 불감증 및 본능의 과잉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사실 우리들은 문란하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그럴까? 재밌을까? 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과 현재 어떤 형태로 이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편으로 나눌 건데요. 용어 사용에 제약이 많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식조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초창기인 소위 하이텔 시대에 처음 사건화된 이후로 매년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요, 모 월간 잡지사에서 독자 10,000명을 대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남성의 60%, 여성의 70%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소문만 나지 않으면 해보고 싶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시도해 보겠다, 혹은 이미 해본 적이 있다 라고 응답한 사람도 적지 않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의 입장은요, 이것은 변태적인 행위가 아니고 성이 조금 더 개방되었을 뿐이다 라는 거고요. 그런 긍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남성 2%, 여성 1%가량이 해본 적이 있다 라고 답했습니다.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 남들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을 즐기고 있는지 통계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요, 최소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경험자이거나 현재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남자의 숫자가 월등히 많을 것 같습니다. 성인 인구의 약 1, 2% 정도가 아닐까요? 두 번째, 입장을 한번 볼까요? 옹호론자 입장입니다. 대체로 옹호하는 사람은 파트너 바꾸기 이후에 부부관계나 연인관계가 좋아졌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파트너와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욕구 충족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외도를 하는 사람들은 배우자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만 부부 교환은 서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죄책감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은 성적인 욕구 충족으로 인해서 파트너에 대한 불만족이 사라진다는 이유를 꼽습니다. 옹호론자들은 쌍방합의에 의해 신사적으로 즐기는데 무슨 문제냐고 반문합니다. 이들은 여럿이 즐기는 이 행위가 그저 성을 즐기는 또 다른 문화일 따름이고 성을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성매매처럼 범죄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입장이 있겠죠. 반대론자 입장입니다. 어떤 형태든 성행위는 연인이나 부부 두 사람만의 제약 없는 사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인간은 이성과 감성이 함께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능으로서의 성과 사랑이라는 감정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능만 존재하는 사회라면 이 사회는 이미 통제력을 잃은 동물의 세계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를 모두 파괴하는 것이고, 부부 교환 이후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끝장난 부부 사이가 아니라면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 그렇지 않아도 인류는 바이러스의 습격이라는 통제할 수 없는 적과 항상 싸워야 하는데, 문란한 성행위는 이를 더욱 촉진시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네티즌들의 논쟁입니다. 네티즌들은 온라인상에서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의견과 사생활에 속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성 개념을 무너뜨리는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인륜과 이성에 반하기 때문에 도덕적 비난의 대상을 넘어 범죄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일도 없고 성에 대한 선택은 개인의 취향의 문제인데 개인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매도하고 처벌하려는 데서 말썽이 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자리 문제를 사회가,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처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법적 처벌에 대한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법으로 처벌하자는 사람들은 근친상간과 똑같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현재 우리의 법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지만 개인의 성생활의 문제고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무엇보다 대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찬성과 반대론자 모두 돈벌이를 목적으로 모임을 알선하거나 이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 자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논쟁이 활발한 가운데 현실에서는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지만 즐기는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권태로운 부부관계와 틀에 박힌 일상에서 일탈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고 쉽게 타인의 성을 접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의 발달로 이런 성문화는 더 확산되어 가고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 국내에서도 10,000명이 넘는 회원이 있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즐기고 있는 걸까요? 어떤 사이트는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금세 회원 수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고소득 전문직과 사회 지도층 인사까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호기심에 가입한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부부 교환 행위를 하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특징은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이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이나 개인 사업자나 대기업 임원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연령대가요 40대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돈과 시간이 남으니까 마지막 욕망의 불꽃을 피워보려는 것일까요? 여섯 번째,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장소는, 인원수는, 성행위는 어떤 방식으로? 참석자들의 경험담까지 다음 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애고수TV 송미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